드디어 조지아로 향합니다. 문득 남동부 끝에 있는 가잔테프에서 왜 갑자기 튀르키예 북동부 끝에 맞닿아 있는 조지아로 바로 넘어가냐, 그 중간에 있는 도시들은 왜 빼먹냐라고 의아하실 수도 있는데, 이상하게도 가잔테프 온 이후부터 유튜브 스튜디오나 구글 몇몇 서비스들의 접속이 안 되더라고요. 시리아랑 가까워서 그런가? 여하튼 뭐가 정확한 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마침 튀르키예에서 보고 싶었던 도시들은 다 들른 것 같아서 이참에 국경을 넘기로 결정했습니다. 조지아로 가는 길목에 있는 튀르키예 최대 흑해 도시도 들를 예정이니까 이 여정 자체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럼 조지아로 함께 가보시죠. 이번에는 조금 길게 갑니다. 튀르키예 동부를 가로지르는 장거리 버스를 타고 흑해 최대 도시인 트라브존도 둘러보고 그곳의 대표 음식도 맛본 뒤 육로로 국경을 넘어 조지아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조지아에서는 최근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도시 바투미까지 가볼 예정입니다. 버스만 하루를 넘게 타고 국경도 하나 넘어야 하고 아주 다사다난한 여정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트라브존으로 같이 가보시죠. 와, 13도. 5시 반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꽤 춥네요. 들어가서 뭐라도 한 잔 마셔야겠다. Günaydın. Bir çay lütfen. Teşekkür ederim. 남미 땐 이걸 거의 격주로 한 번씩은 탔었는데 어떻게 했대 진짜. 튀르키예 최대 흑해 도시 트라브존에 도착했습니다. 버스를 13시간 동안 타고 왔는데 국상에서 그런지 날씨가 훨씬 선선하네요. 아까 보니까 여기서 버스를 타고 시내로 가시던데 버스를 타고 한번 나가봅시다. Baş bir kişi mi? Ağlayan durağı duruyor kafada. Tamam. 트라브존 시내 중심 메이단 광장에 왔습니다. 그런데 도시가 엄청 조용조용하다. 여기 현지인 분들의 여유가 느껴집니다. 이 도시는 뭐라 해도 흑해변에 위치해 있는 최대의 도시잖아요. 해변 쪽으로 내려가 봅시다. 이야, 흑해다. 우와, 엄청 잔잔하네. 튀르키예 마르마라해랑 지중해는 들렀었잖아요. 흑해는 처음입니다. 이런 투박하지만 흑해가 널리 보이는 전망대도 있네요. 오, 정말 끝이 안 보인다. 흑해라고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 바다 색이 더 어두워 보입니다. 기분 탓인가? 항구 도시답게 배도 몇 척 보이고, 저쪽에는 또 항구가 보이고요. 근데 풍경을 보러 온 사람들은 있어도 해수욕을 즐기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선베드 같은 게 있는데 저기 가서 좀만 쉬었다 갑시다. 아이고야. 야,
편안하다. 왜 하루 만에 다 가려고 했을까? 그런데 오늘 안에 가는 게 맞는 것 같은 게 이 트라부존에 호스텔은 없을 뿐더러 호텔 가격이 너무 사악하더라고요. 심지어 볼 것도 시멜라 수도원이라고 절벽에 세워진 수도원이 하나 있는데, 그런데 거기도 이 트라부존에서 2시간 동안 버스를 타고 가야 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하루를 잡고 가야 하는 곳인데 좀 신기하긴 한데 안 가기로 했고, 그나마 민박집이 있는 조지아 바투미로 넘어가는 게 옳다고 생각이 들었어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점심 먹고 바투미로 넘어가 봅시다. 찾아보니까 이 트라부존은 항구 도시니까 해산물도 많이 먹는데 또 다른 명물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쿠이막이라고. 카이막이 아닌 쿠이막. 옥수수랑 로컬 치즈를 섞어서 만드는 요리라고 하는데 그걸 한번 먹어보러 갈까 합니다. 여긴가? 너무 구석진 데로 왔는데? 예. Marcus Burak. 예? 네, 시켜봐요. 너무 덥다. 선선하다는 말 취소하겠습니다. 야, 좀 걸어 다니니까 뒤지게 덥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실내로 피신 왔습니다. 이야, 구이막이 나왔는데 그냥 생치즈를 녹인 것 같은데요? 여기에 치즈랑 옥수수가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이걸 빵에 올려서 먹는 거라고 하는데 먹어봅시다. 좀 듬뿍 발라서 옥수수는 전혀 느껴지지가 않는데요. 빵에 치즈 올려 먹는 거라 뭐 맛은 있는데 이게 명물일 정도인가? 특별하다는 거는 못 느끼겠습니다. 근데 이거 보니까 혼자 먹는 요리가 아니라 여러 가지 요리를 시켜서 조금씩 나눠 먹는 그런 요리인 것 같아요. 이거 혼자 다 먹기에는 좀 힘들지 않을까. 쿠이막만 먹기엔 좀 느끼해서 조금 남기고 나왔습니다. 옥수수랑 치즈가 섞인 요리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흔히 먹는 콘치즈와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간 건데, 콘치즈는 맞아요. 근데 콘치즈 정도여가지고 그걸 모르고 간 게 좀 패착이었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이제로 트라부존 여행을 끝내긴 좀 아쉬워서 생선 요리를 먹으러 가려고 합니다. 여기서 먹어볼 건데, 야, 이렇게 밖에 생선을 생선이 있고, 여기 트라부존 멸치가 유명하대요. 그래서 멸치 튀김을 먹으러 왔습니다. 여기 맨 위에 있는 거 보니까 대표 메뉴이긴 하나 보네요. 근데 구글한테 물어보니까 지금은 멸치철이 아니라고 하네요. 겨울이 철이고 여름에는 급속 냉동된 걸 주로 판다고 하는데 그래도 맛은 있겠죠? 멸치 튀김이 나왔는데 말 그대로 멸치를 튀긴 겁니다. 네. 내장은 뺀 것 같고요. 야, 향은 엄청 좋다. 기대가 되는데 먹어보겠습니다. 야, 맛있는데? 가시는 거의 안 느껴지고요. 척추뼈도 발라놓은 것 같아요. 그 거친 척추뼈는 안 느껴지고 잔가시만 조금 느껴지는. 고등어랑 많이 비슷합니다. 아니네, 척추뼈가 있긴 있네. 내가 못 느낀 거지. 와, 근데 이거 겁나 부드럽네요, 뼈가. 이제 레몬 좀 뿌려서 먹어보겠습니다. 2마리씩.
레몬 뿌린 게 훨씬 맛있어. 4마리씩 먹어볼게요. 이 판가득 넣으니까 풍부하게 올라오는 고소함이 진짜 죽여주네.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 멸치가 트라부존의 명물인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철이 아닌데도 이렇게 맛있게 먹었으면 겨울철에 와서 먹으면 진짜 끝장날 것 같네요. 제가 작년에 튀르키예 미식 투어를 한번 찍어서 올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튀르키예 현지 시청자분들이 왜 빵류랑 케밥만 먹냐라고 댓글을 달아주셨었는데, 이번에는 제 나름대로 열심히 돌아다니고 각 도시의 대표 음식들을 먹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나라를 가뿐한 마음으로 떠날 수 있을 것 같은데, 튀르키예 여러분의 마음은 어떨지 모르겠네요. 제가 잘 찾아다녔는지 아니면 못했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조지아로 가보시죠. 여기가 국경이야? 가봅시다. 검문소 안에 이렇게 작게나마 면세점이 있고요. 튀르키예 출국 심사는 끝냈고요. 이제 조지아로 갑시다. 가지안테프에서 떠난 지 25시간 만에 조지아에 입국했습니다. 이야, 분위기가 완전 다른데, 튀르키예랑? 조지아는 아예 유럽풍이네요. 기독교 국가라서 그런지 이런 교회도 보이네요. 환전도 안 하고 버스 탈 뻔했어요. 환전 좀 합시다. 소장이라도. 1000리라 있었는데 여기 물가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일단 1000리라 다 하겠습니다. 나중에 바툼이 들어가서 하는 게 아마 더 이득이긴 할 텐데 버스비가 얼마인지 몰라서. 아니 1000리라가 고작 55라리가 되어버렸네요. 갑자기 거지가 된 느낌. 여행 좀 다닌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바로 앞에 있는 환전소 말고 좀 뒤에 떨어져 있는 환전소 가서 환전을 하세요. 여기 보니까 바로 앞에 있는 환전소들은 거의 10% 더 떼어 먹더라고요. 여기 어디 미니버스가 있다는데. Hello, 바투미? No? 여기 어딘가에 88번 미니버스가 있을 거라고 하는데 여기서 한 20분 찾아다니고 있는데 안 보이는데요? 어떻게 된 거지? 왕창 있을 거라고 했는데. 아니 여기 큰 버스, 이건 리무진 밴이고요. 큰 버스, 또 리무진, 이런 건 많은데 왜 88번 미니버스는 안 보이냐. 8시라 끊겼을 수도 있다고 하네요. 아니 튀르키예는 7시 20분인데 국경 하나 넘었다고 버스를 놓쳤네. 지금 한 40분째 기다리고 있는데 버스가 안 올 것 같습니다. 좀 피곤하기도 해서 택시 타고 가야겠습니다. 택시? But to me? How much? 40? No. 30? No? 25 kilometers. 35? Hold up with Matthew. 40라리? 40라리가 2만 원이 넘네.
근데 좀 멀긴 해요. 35km나 떨어져 있어서 도저히 걸어갈 수 있는 거리는 아니고 어떡하지? 버스가 없을 것 같은데 진짜 한두 시간만 걸어서 갈 수 있는 데면 걸어갔겠는데 35 트래픽 Kilometer. Lari. No. Good. 40 Good. Last year 30 Ibula Elilal. 안 먹히네. Good. 재미나이가 30 정도라고 했는데 정보가 예전 정보일 수도 있거든요. 재미나이가 얘기하는 거는 솔직히 40은 바가지 쓰는 건 맞을 텐데 거의 정가에서 한 20% 더 비싼 가격일 거야 아마. Good. Our good. 오케이 뭐. Right. 안 되겠다. 그냥 가겠습니다. 이 아저씨가 너무 열심히 데려가려고 하시네. Da solar. 그래도 시원시원하게 밟아주시네. 현대적 건물들이 나오는데 이런 BMW도 있고 와 엄청 모던한데? 우와. 여기가 교통량이 제일 많은 대로인 것 같은데 2차선밖에 없네. 미친 거 아니에요? 바투미까지 오는데 15분밖에 안 걸렸는데 여기서 30분은 태우네. 아니 건축물들이 장난 아닌데? 교통이 더 장난 아니야. 와 진짜 여기서 운전하려면 진짜 야수여야 해. 야수. 죽어도 안 껴주더라고요. 그래도 다행인 건 보행자 우선 마인드는 있네. 제가 여기 바투미에 7시? 늦어도 8시쯤에 도착을 해서 조금 돌아다니려고 했는데 지금이 거의 10시가 다 되는 상황이라 숙소로 가야 할 것 같아요. 열려있는 곳도 이런 술집밖에 없네. 오늘은 바투미를 여행해 볼 겁니다. 여기 오기 전까지만 해도 살아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도시였는데 잘해봤자 국경에 위치해 있고 흑해변에 있으니까 뭐 물류, 수산업에 중요한 도시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바투미가 조지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도시라고 합니다. 물론 전통적인 물류 산업도 이 도시 경제에 중요한 비중을 갖고 있긴 하지만 어제 들어오면서 봤듯이 이런 고층 건물도 많고 카지노가 많이 보입니다. 오늘은 바투미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어떻게 이 도시가 조지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도시가 됐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바로 가보시죠. 오늘 여행할 곳은 조지아 바투미입니다. 유럽의 오래된 도시 같은 골목이 있는가 하면 바로 옆에는 갑자기 수십 층짜리 호텔과 아파트가 나타나고 해변을 따라 걸어보면 카지노와 고급 호텔이 줄지어 있습니다. 바투미는 원래부터 이렇게 화려한 도시였던 걸까요? 사실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이 도시가 성장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관광보다 먼저 항구였습니다. 흑해에 접해 있고 유럽과 아시아 사이에 위치한 지리적 조건 때문에 오래전부터 무역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는데요. 특히 19세기 후반 러시아 제국 지배 아래 들어간 이후부터 바투미의 성격이 크게 바뀝니다. 자유무역항으로 지정되면서 자본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철도가 연결되고 석유를 운반하는 송유관까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바투미는 바다가 예뻐서 사람들이 찾는 도시가 아니라 석유와 물건이 지나가는 항구 도시였던 겁니다. 항구가 커지고 무역이 활발해지자 사람들도 몰려들었습니다. 돈이 들어오고 사람이 들어오니까 자연스럽게 호텔과 상점, 도로와 주거지역도 만들어지기 시작했죠. 그런데 바투미는 여기서 한 번 더 성격이 바뀝니다. 소련이 해체되고 조지아가 독립한 뒤 바투미는 다시 새로운 기회를 맞게 되죠. 이번에는 석유가 아니라 관광이었습니다.
조지아 정부가 2000년대 초반부터 이 바투미를 전형적인 관광 도시로 육성을 하기 시작했는데 직접적인 투자도 하고 해외 자본도 유치를 하면서 지금의 관광 인프라를 건설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흑해 해변과 따뜻한 기후, 조지아의 음식과 와인을 바탕으로 바투미는 점점 관광객들이 찾는 도시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빛을 본 게 바로 카지노 산업이라고 합니다. 이 근처 국가들, 그러니까 튀르키예, 중동 나라들,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이 나라들은 도박이 불법이라 카지노를 다닐 수 없어서 많은 분들이 국경을 넘고 바투미까지 와서 휴양도 하고 카지노도 다니고 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면서 생긴 문제도 있습니다. 오래된 바투미의 건축물과 새롭게 올라오는 고층 건물 사이에는 꽤 큰 대비가 있어 바투미를 걷다 보면 정말 미래적인 도시 같다는 생각이 들다가도 조그만 골목으로 들어가면 전혀 다른 모습의 오래된 주택가가 나타납니다. 다만 지금의 바투미는 아직 완성된 도시라기보단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도시라는 표현이 더 잘 어울릴 것 같네요. 심지어 최근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전쟁에 의해서 관광뿐만 아니라 장기 체류하러 오시는 분들도 많아졌다고 하는데 이런 복합적인 이유들 때문에 바투미가 빠르게 성장을 했고 지금도 여전히 성장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 도시 분위기 자체가 엄청 세련되고 휴양지스럽죠. 인도나 차도도 엄청 깨끗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거 보이시죠? We can see how things are going. 바투미의 이런 세련되고 삐까번쩍한 모습을 보기 좋긴 한데 정부나 외국 자본이 갑자기 확 들어간 도시들의 특징을 보면 다 비슷하더라고요. 이런 자본이 한꺼번에 몰려들면 물가도 오르고 부동산 가격도 오르게 되니까 원래 여기서 사시던 분들은 이 물가 상승률을 못 따라가면서 근교 도시들로 빠져야 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도 항상 따라오기 마련이라 다 좋은 면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안타깝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이 좋은 관광 시설을 누리고 있는 나 어쩔 수 없는 것 같네요. 해변가로 가면 이야 나쁘지 않은데? 바닷가는 안탈리아랑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야 오늘 비 억수로 내리겠는데? 이 해변에서 노곤하게 시간 좀 보낼까 했는데 비가 올 것 같아서 좀 서둘러 다녀봅시다. 이제 해변에서 빠지고 시내 중심으로 들어가 봅시다. 이야 이건 무슨 건물이야? 이렇게 금박지를 해놨어. 아 호텔이구나. 이 밑에는 상가가 있고. 와 호텔이 엄청 느낌 있다. 번화가에서 조금만 나와도 이런 노후화된 건물도 많이 보입니다. 이제 이 도시는 다니면 다닐수록 격차가 심하다는 게 느껴지는 게 한쪽은 좀 노후화된 건물이 있는 반면 이 반대쪽은 으리으리한 건축물이 공사 중이고 이 뒤에는 또 낡은 건물이 나오고요. 심지어 이런 건물들 땅값도 다 올랐을 거라 가면 갈수록 현지인들이 여기서 살아남기에는 힘든 구조인 것 같아요. 바투미에 또 특이한 랜드마크가 있다고 해서 그걸 보러 왔는데 지금 여러분은 뭔지 짐작이 가시나요? 네, 바로 이 건물입니다. 이게 뭐냐고요? 미술관도 아니고 박물관도 아닌 맥도날드입니다. 건축적으로는 가장 우수한, 가장 멋진 맥도날드라고 하는데 여기서 저녁을 한번 먹어봅시다. 정말 특이하긴 하네. 이게 맥도날드라고? 이야. 이야 사람 엄청 많아. 여긴 얼마 할까? 한 20마리가 평균이네요. 10,000원 정도?
튀르키예는 거의 2만 원대였는데 조지아 물가가 훨씬 싸네요. 빅맥 22.4 심라리 성공적으로 주문했고요. 이런 번호판까지 주네. 이걸 보고 직접 테이블로 가져다 주시는 것 같아요. 여기 야외 테라스도 있는데 이쁘긴 하네. 조금 더워서 저는 실내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바로 가져다 주셨는데 빅맥 세트 직접 가져다 주시니까 편하긴 하다. 프라이부터. 맥도날드 감튀는 진짜 진리입니다. 이제 일몰 시간 되니까 일몰 투어 같은 거 하러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 같고. 이야, 여기 사람 왜 이렇게 많냐. 온 바투미가 여기 모인 것 같은데. 이런 대관람차도 타고 노을을 즐기러 나온 것 같아요, 사람들. 이건 알리와 니노 동상인데 무슬림 소년과 기독교 여자의 사랑을 형상화한 동상이라고 하는데 시간이 되면 만난대요, 둘이. 지금 조금씩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결국에는 내릴 것만 같았던 비는 내리지 않게 돼서 순조롭게 바투미 여행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됐고요. 아무 기대를 하지 않고 거의 거쳐가는 도시로 생각을 하면서 오긴 했지만 정말 현대적인 모습과 휴양지적인 면을 보게 돼서 감탄만 하고 가는 것 같습니다. 바투미에 오기 전에는 그냥 조지아의 바닷가 도시, 거쳐가는 도시라고 생각했는데 직접 걸어보니 생각보다 훨씬 복잡한 도시였습니다. 처음에는 항구로 성장했고 석유와 철도로 국제적인 도시가 되었고 지금은 관광과 카지노, 부동산과 외국인 투자를 바탕에 휴양지가 되어 다시 한번 도시의 모습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투미를 여행하면서 도시가 돈이 흐르는 방향에 따라 이렇게 빠르게 모습을 바꿀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조지아에서 가장 빠르게 변하는 도시 중 하나가 된 것처럼 아마 몇 년 뒤에 이곳을 다시 온다면 오늘 봤던 바투미와는 다른 모습이 되어 있을 것 같네요. 하지만 이게 진짜 조지아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앞으로는 찐 조지아, 진짜 조지아의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여행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여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